안녕하세요. 김일아 세무사입니다. 저와 함께 이제 학습할 과정은 이제 회사와 근로자가 알아야 될 기초 세무 실무다라고 해서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게 이제 초급 과정을 지나신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과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기초, 요 세무 실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른다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최소한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차례 주요 내용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회계 분류다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회계하고 세법 차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회계 분류 가장 간단한 내용이 정리가 돼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요 세금 계산서까지가 보통 부가가치세법 내용인데 이게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나 기본적인 업무 처리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신고서를 작성한다거나 세액을 계산한다거나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얘가 어떤 세금이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흘러가는지 가장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득세 이 7차 시부터 저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16차 시까지가 여기 소득 관련 내용인데 얘도 이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망라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업소득이다라고 말을 하면 개인 자영업자분들이 보통 이제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해서 소득세의 기본 특징하고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2차 시부터 저희가 16차 시다라고 말을 하면 얘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냥 연말 정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로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저희가 자료만 많으면 환급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료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료가 세법상 요건에 맞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차 시랑 18차 시는 법인세에 대한 얘기다라고 나와 있는데 딱 뭐 그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세가 기초적으로 이제 어떤 세금이냐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할 때 법인 형태로 할지 개인 형태로 할지 자영업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법인이 유리하다 개인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명백하게 그런 기본적인 차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19차 시랑 20차 시는 이게 4대 보험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거나 아니면 계속 근무했을 때 저희가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부가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얘기들은 다뤄봤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20차시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초급이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흘러가는 건 다 알고 있다라는 분들을 위한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업무 처리에 대한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희 회계 분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모차 저희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회계의에서는 저희가 이제 회계를 하고 있는 이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분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네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은 이제 저희가 소위 이제 저희 회사다라고 말을 하면은 저희가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물건을 판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을 저희가 매입거래처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쪽을 저희가 매출거래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A 입장에서 물건을 판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판 물건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에요. 반대로 저희가 이제 물건을 판다라고 말을 하면 요 B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B한테 물건을 제때 적시에 납품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각자 입장에 따라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재무회계는 우선 특징 자체가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기업에 대한 우선 포인트는 외부 정보 이용자겠죠.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말한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선 아까도 앞에서 간단하게 몇 개 안 되는 거 사례 가지고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우선 저희가 외부 이용자 특징으로 보게 되면
회사에 관심을 갖는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저희가 전부 다 외부 정보 이용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다수겠죠. 저희가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정보 이용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다수예요. 다수인데 이 다수가 각자 자기 의사결정을 위해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3억 나오게 되고 여기 3억 나오게 되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저희가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는 이 관리회계는 특수한 부분이에요. 회사를 관리 경영하기 위해서 쓰이는 부분이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회계상 이익과 저희가 이제 세법상 이익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앞서 봤던 회계와 세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된 걸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회계의 목적은 객관적인 정보 제공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 세법 목적은 세금 부과 및 정책 집행이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면 세금 부과 측면에서는 논리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책 집행 측면에서는 비논리적일 수도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논리적인 부분이 이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밑에 보시면 회계상 비용 1억 원이 접대비였을 때 접대비의 세법상 한도가 5천만 원일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저희가 신규 사업자였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신규 사업자가 그 기간에 1억의 매출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기의 거래처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매출 금액 전체를 접대비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회계학에서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정보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근거가 있고 비용에 대한 근거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 회계상 이익은 저희가 없구나라고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이게 이제 회계상의 흐름인데 이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정책의 범위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접대비는 말뜻은 되게 좋아요. 접대비는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출되는 금액을 저희는 접대비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문제가 저희가 접대 딱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접대가 정상적인 접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매출 창출에 도움을 주면 상당히 좋은 건데 사람들이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접대를 많이 하는 거죠. 저희가 불법 접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대에 대해서는 인식이 안 좋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무분별한 접대 행위는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규모에 따라서 적정 한도 내에서까지만 접대비를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접대비의 세법상 한도 금액을 계산했더니 그 금액이 5천만 원 경우일 것이다 라는 걸로 가정을 해놓은 거죠. 그럼 얘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은 회계상 수익도 세법상 저희가 총 수익 금액이나 입금 용어는 달리 쓰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금액이다 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저희가 플러스 총 수익 금액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수익을 벌기 위해 비용이 지출되는 것처럼 총 수익 금액을 벌기 위해 지출된 부분, 이 부분을 소득세법에서는 필요 경비라고 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이라고 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름이 달리 쓰이는 이유는 회계에서 바라보는 목적에 따른 범위의 차이하고 세법에서 바라보는 목적에 따른 범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달리 쓰고 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사례에서는 회계상 수익이 세법상 플러스 금액인 총수익 금액 입금 얘네는 범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차이가 있는 거는 접대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거죠. 회계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니까 접대비로 쓴 영수증이 1억이다라고 말하면 1억 다 들어가면 돼요. 근데 세법상에서는 아까 정책적으로 접대비는 세법상 한도까지만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은 5천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회계상 이익은 하나도 없는데 세법상 이익은 5천만 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회계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면 세무회계라는 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세무회계는 어떤 얘기를 말을 하는 거냐면은 저희가 장부다라고 말을 하면 이 회계에 따른 장부만 만든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이 세법상 장부는 저희가 만들지 않는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세금 계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회계상 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이 이익을 가지고 세법상 이익을 역산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무회계는 회계상 이익을 세법상 이익으로 바꾸는 절차를 저희가 세무회계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안점을 두실 거는 회계상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이익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은 조금 다른 범위의 개념이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저희가 이제 회계 분류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회계 분류에서 저희가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그러니까 세 개가 있었죠. 그래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세무회계는 교환은 따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수업을 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무회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